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전해숙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상당히 이제 긴박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사진을 먼저 저희가 한 장 보고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이 모습이 이제 어제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왼쪽 사진이 경찰이 민주노총 철문을 강제로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입구인 유리문을 뜯어내는 모습인데 경찰 쪽으로 유리문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런데 이 유리문이 잠시 뒤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경찰이 이후에 민주노총 강제 진압에 들어갔는데요. 자, 먼저 일단 민주노총 설립 이래 18년 만에 경찰의 공권력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민영화에 대해서 생각이 지금 노조하고 정부 입장이 서로 틀리잖아요. 네, 다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뭐 어느 쪽이 옳다 네.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한 건 일단 변론으로 하고 네네.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 이제 노조 위원장 예. 그 간부들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건물에 경찰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예,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노조 측에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민주노총 본사 그 들어가는 거는 수색 영장은 기각이 됐더라도. 기각이 됐더라도 네. 그다음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이 타인의 사무실이나 건물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되진 않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경찰이 집행을 할 때 이게 과잉이냐 네. 아니면 적정하냐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지금 민주노총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사실 이게 법 원칙 집행하는 거 그거 자체만 보면 문제는 안 되지만 네.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주말에. 그렇죠. 예, 하필 또 주말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조금 과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가격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가 아마 경향신문 그렇죠. 이 신문사 언론사 건물이죠. 신문사 건물이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좁고 다칠 염려가 있거든요. 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용의 주도하게 다치면 네. 안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도 하든 여기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는 그 부담이 이 정부에게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안타까워요. 결과적으로 또 지도부 체포에도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그 지점에 대해서 약간 코미디 네.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니 정보력이 저렇게 없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저렇게까지 해갖고 들어갔으면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되니까 더 이게 지금 완전히 그렇죠. 경찰이 좀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저걸 보면서 어저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저 방법밖에 없었을까? 네. 저걸 쳐다보면서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이정년 그 홍보수석이 네. 1년 내내 자랑스러운 불통으로 현재 있었지만 임기 내내 자랑스러운 불통으로 남겠다. 과연 저게 그 불통에 나타나는 첫 잣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저걸 보면서 1979년도 8월 달에 시민당사에 그 당시 YH 여공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때에 경찰이 저렇게 진압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한 170명 정도를 진압하는데 한 1000여 명이 경찰이 들어갔는데 어저께는 5,500명 이상의 경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이렇게 불통으로만 갈 것인가. 사실은 노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제안했냐면 이것을 논의하자. 네. 그리고 이게 연구단체에서 그 교수들도 이거는 논의해야 된다. 또 국회에서도 변재일 의원이 입법을 하자. 민영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을 해서 그것을 논의하고 난 뒤에 이것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정부가 대화를 하지 않거든요.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해 버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서울 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에는 박은수 시장이 그 노동복지과라는 거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대화를 시도했고 한 18번 이상의 그 회합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번 철도 파업에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동력을 상실했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까지 대화를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불통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정권 말기에 날 수 있는 이런 일을 예. 정권 초기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철도 노조 파업의 뭐 정당성이라든지 합리화라든지 뭐 이런 그거와는 별개로 어제 그 공권력 투입 자체는 좀 무리했다라고 두 분 다 의견이 이제 일치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 노조 민주노총의 대응도 좀 과잉이 아니었나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사진을 네. 일단 먼저 하나 좀 볼까요? 네, 지금 사진이 준비가 됐는데요. 자, 이 노조도 물대포를 쏘면서 경찰에게 아주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이런 그 노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노조도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게 예. 지금 노조는 우리 공권력을 무슨 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철도 노조위원장 지금 간부들이 도망가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면 네. 사실은 당당하게 수사기관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사기관을 상대로든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든 우리는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도망을 가냐고요. 그 지점에서 국민들이 노조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도망가냐 당당해야지. 네. 근데 또 숨어요. 영장이 나왔어요. 근데 또 숨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숨으니까 또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노조가 과연 노조원들의 그 권익보장, 근로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스스로의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의심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그때 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간부들이 노조 간부들이 영장 그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서로 방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발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들어와봐라. 근데 결국은 나중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약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양쪽 다 지금 너무 문제가 있고 누구 편도 들어주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 최루탄까지 막 경찰이 쏘고 이러니까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께서는? 글쎄요, 최근 우리 정부도 시위자들한테 이 겨울에 물대포를 쏟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경찰들도 굉장히 추울 건데 물대포를 쏜 거는 상당히 저는 좀 부적절했다 네. 생각하지만 체류탄을 쏘고 하면 물로 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그게 저희 또 경향신문사예요. 언론사가 한창 취재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도 저렇게 난립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이렇게 격하게 대항하는 거는 서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다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두 분이 이렇게 그 양쪽 다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시지만 여야의 입장은 아주 극명하게 달라졌거든요. 일단 여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당연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입니다. 진압 과정에서 인명피해와 같은 일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야당도 불법 파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구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얼마든지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강경 진압하고 있는 것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국민들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공안 통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폭거입니다. 법의 노조화 등에 이어 철도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마저 강경 진압하며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사실 이 철도 노조 파업이 그 KTX 수서발 KTX 민영화에서 촉발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어제부터 민주노총과 또 이 정부와의 경찰과의 그런 다툼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더 확산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게 장기화됐을 때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이제 황우여 대표가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민영화 반대 공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일치를 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뭔가 좀 이걸 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죠?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안 하면 네.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네. 지금 국려지책으로 정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불법, 그러니까 장기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이게 그 파업이 장기화되니까 네. 국민들이 부담이 너무 세니까 우리는 이제 이 위법 폐기를 단절하고 나가겠다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더 장기화 되게 생겼어요. 예,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니까 지금 예. 더 이게 심각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여기서 그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기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화로 하면 된다라고 지금 김한길 대표께서 얘기하는데 네. 사실 정부 입장에서 노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정부는 어떻게 할까? 네. 이 지점에서 놓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노조하고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했으면 그 다음에 대국민 설득 작업에 예.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민영화다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 민영화를 했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네. 그럼 민영화 안 했을 때 또 뭐가 문제이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지금 많이 알지 못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대화를 한다는 건 곧 노조하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동반자로서 같은 편에 말하자면 이렇게 딱 품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냐면 국민들을 약간 투사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지점에서 좀 안타까워요. 일단 국민을 동반자로 만드는 거. 국민을 일단 먼저 설득시키는 그렇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노조가 반대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노조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 저 정도 되면 이제 강경 진압해도 되겠다. 근데 지금 그 지점까지 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니까 네. 지금 이거 전부 다 과잉 아니냐라고 국민들도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지점에서 정부가 놓친 것 같아요. 전혜숙 의원님. 예, 저는 그 노조도 국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거의 그 노조가 지금 대통령은 인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민주노총을 그냥 와해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대로 예. 강경하게 나가도 된다. 그렇죠. 예. 그러한 오만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정말 이거는 국민들 노조도 국민이에요. 그 가장 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노조원이 아닌 분도 자기가 연구 결과 이 코레일을 민영화 그러니까 KTX 수소발 이것을 갖다가 분리했을 경우에는 네.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있답니다. 첫째, 자회사를 만들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경영 합리화가 되는데 예. 자회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손실이 많대요. 네. 그 사람도 인력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 분리했다가 다시 합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들이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다는데 정부가 무시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화를 너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 정부가 박원순 시장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하고 반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국민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았을 때는 그것이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화를 하지 않고 논의 장을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을 몰이를 해서 이 사람들이 파업하게 만들고 그것을 국민 불편으로 갖고 갔을 때 책임을 노조에 전가를 시키는 이런 행태는 굉장히 정부의 잘못된 행태라는 거죠. 예. 제가 여기서 잠깐 네네. 반론을 하면 지금 우리가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노조하고는 지금 대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신뢰의 문제예요. 정부와 노조는 신뢰의 문제. 믿지 못하겠다. 네. 정부를 지금 믿지 못. 정부는 계속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노조는 믿지 않겠다는 네, 거거든요. 네. 정부를.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 서로 믿지 못하는데 무슨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는 안 될 거라니까요. 네. 물론 노조도 국민이에요.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본 언저리에 왜 대화가 안 되는지를 보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노조하고 정부가 그럼 그 서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전이 양면 작전을 나가야 된다니까요. 정부 입장에서. 네.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된다니까요. 국민을 상대로는 대화를 해야 돼요.
국민을 상대로는 대화를 해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를 믿어달라는 건 국민 쪽에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노조한테는 지금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신뢰의 문제니까 네.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새누리당에서 그 민주당 쪽에 뭐 우리가 국회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자 예. 법안에 넣자 민영화하지 않겠다라는 네. 걸 우리가 뭐 증명을 해주겠다라는 예. 식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결의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걸 사실은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네. 그걸 법으로 만들든 네. 뭘 하든 결의로 해서 국민 눈속임을 또 하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노조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건 강구하는 대로 가고 네. 국민들을 향해서는 대화를 해야죠. 아니 근데 설득자고. 지금 현호석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네. 본인이 국회에서 질의를 했잖아요. 하니까 공기업이 잘못되면 민영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수습하느라고 애를 먹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회의 자료에서도 철도 콜레일 내부 자료에서도 그 민영화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 노조원들이 반발한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신뢰의 문제예요. 그래요. 의원님도 지금 네. 그러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네. 신뢰의 문제를 맞아요.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신뢰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네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이 아니고 노조와 정부의 대화가 전혀 없다는 네. 것은 이거는 심각한 불평.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두 분 다 일단은 지금 무리하게 뭐 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대화가 필요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전혜숙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